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을 어두움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김건희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그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이런 것들은 무죄.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서 유죄가 나왔죠. 1년 8개월. 이런 짓을 하고도 1년 8개월만 살면 된다. 넘쳐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지금의 사법부의 민낯이죠. 그죠? 골 때리는 새끼들. 이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어떻고, 조희대의 사법부, 지기현 판사도 있잖아. 이런 지기현이나 우인성 판사들, 이런 자들이 역사의식이 있겠어? 시대정신이 있겠어? 여러분, 법의 판결 역시도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의 일반 의지를 담은 법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 의지를 표현하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1년 8개월? 이 판결을 누가 받아들이겠어? 지금의 사법부 대한민국에, 그죠? 완전 적폐죠. 그죠? 이에 반하여 얼마 전에 한덕수를 23년 때렸던 이진관 판사, 여러분 판결문 봐봐. 그 판결문을 내려가는 그 모습은 마치 역사가가, 그죠? 대한민국에 내란을 뿌리 뽑는 그런 글을 쓸 때의 그 비장함 있잖아. 그런 게 나타나고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담아서 판결을 내렸잖아. 판결문 자체가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시대정신이 담겨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의 존재론적 차이가 뭘까? 우인성 판사와 이진관 판사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 법을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자가 되는 것, 법기술자가 되는 것, 그리고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함께 고민하면서 국민의 일반 의지인 법의 판결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법 철학의 정신. 법을 공부해도 철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세계의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역사성을 담은 거기에를 갖고 있어. 하이데거적으로 볼 때, 그죠? 이 거기에는 사르트르로 옮겨가면은 사회와 역사에 책임성 있게 응답하는 자리인 거야, 여러분. 응가주멍. 내가 역사와 사회에 어떻게 참여함으로써 책임적인 실존에 응답하는 자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중립적인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야. 자기 자신만의 거기에를 갖고 있다는 것,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야. 하이데거적으로 내가 그 역사에 처해 있으면서 거기에 응가주멍 참여함으로써 특정 계약과 약속에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잖아.
내가 어떻게 엉가주몽할 것인가? 어떻게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응? 근데 우인성 판사는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조희대는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고 자기들은 정치적 판결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죠? 이런 잡놈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폐다 이거야. 그리고 검사라는 놈들이, 그죠? 물론 정치 검찰에 제한되겠지만은 특권 의식에 쩔어서 정치에 관여하고, 그죠? 이런 게 다 적폐인 거야. 지금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적폐. 적폐의 특징은 여러분, 세계 내 존재로서 자기 자신만의 거기에를 갖고 있지만 역사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엉가주몽하지 않는,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특정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적 계급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엘리트주의에 빠진 이런 놈들을 바로, 그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엘리트주의자들, 적폐들은 뭐예요? 마르크스적으로 신성가족에 나오는 것처럼 대자적 운동을 하지 않는 적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적자적 계급인 거야. 이런 놈들이 있는 이상 해겔의 역사 철학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보를 진보시키지 못하고, 그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하거나 퇴행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적폐들의 계급을 보면 온갖 자본주의 욕망은 엄청나게 커서, 그죠? 그 욕망을 채우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리고 정점에 앉아서 그 국민의 일반 의지와 국민의 국민성, 시민의 시민성, 민중의 민중성을 비웃으면서 자기들은 국민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적폐인 거야. 공익을 담당한 새끼들이 사익에 빠져서 자기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챙기는 이런 엘리트주의 집단 새끼들,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특정 부정성에 빠져서, 그죠? 변증법적 운동을 하지 못하고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을 읽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만의 나르시시즘적 세계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의 상상계에 빠져서 우월감을 갖고 민중들을 우습게 보는 이런 놈들이 바로 적폐인 거야.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단지 사법부와 검찰들만 적폐야, 여러분. 이것은 자본주의 욕망의 관점에서 슬라보의 지적의 철학으로 바라볼 때에 이런 적폐는 지금의 민주당,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는커녕 자기들의 기득권 놀이에 갇혀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부유하거든.
그래서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국민 우습게 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네들 멋대로 하고 대통령까지 조주로 보는 이런 씨발 새끼들이 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미래로 갈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 웃기는 거는 그죠? 이런 윤석열, 김건희와 같은 거악을 팔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비판하고 그죠? 이 비판을 통하여 밥을 처먹고 사는 적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에 기생하면서 자기 자신들만의 정의감에 빠져서 타자를 악마화하고 이를 통하여 반대급부로 자기의 선을 증명하는 이 집단 역시도 조희대의 사법부 못지않은 그런 적폐들이죠. 그죠? 이 둘의 싸움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 전쟁 때문에 국민과 국가의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체돼서 이 둘의 싸움 때문에 나라가 지금 뒤로 가고 있죠. 그죠? 이 민주당 새끼들.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통령을 지 손바닥에 놓고 갖고 놀라 그러잖아. 이 개새끼들이. 지금의 민주당, 아이고, 구구가 돼 국민의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의 민주당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한다고?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상대의 악을 팔아서 자기의 선을 증명하는 이런 자칭 정의로운 이 민주당 새끼들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재명 시대에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이거야. 정말 도올 김용옥 선생이 그러잖아. 도마복음 강해에서 예도에게 또 지인들이 강의를 몇 개 보내줬는데 도마복음 강해에서 당군 이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적 지도자는 없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새끼들이 이런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래로 보고 대통령 7개월 만에 차기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내가 뽑은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네들 아래로 놓고 보고 그래서 예도가 이런 새끼들을 문파의 더러운 피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새끼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적폐인 거야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패밀리에서 언제나 무엇을 팔아? 뭘 팔아 여러분? 전두환,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윤석열 이런 거악을 팔아서 어제 김건희 판결문을 갖고도 개거품을 물면서 자기들은 뭐야 의롭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 새끼들 역시도 해결 철학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부정성을 지향시켜서 변증법적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성에 갇혀서 그죠? 사르트르적 용어로 실천적 타성태에 갇혀서 운동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거야. 이 집단 역시도 적폐예요.
이 바깥에 어떤 악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운동권적 사고에 갇혀 있는 놈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정무 보고에서 국세청장을 까면서 그죠? 지금 개혁 입법이 잘 안 돼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 그러잖아. 어? 지금 대통령 7개월 만에 차기를 정해놓고 합당을 말하는 이런 새끼들이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야. 그런데 이놈들의 특징은 문재인 때부터 그랬잖아. 그죠? 언제나 그 악을 팔고 미래를 위한 창조는 하지 않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장본인들이에요. 얼마나 그 악을 팔면서 이용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자기들의 의를 말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이 정치를 역같이 해서 윤석열 같은 자를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문재인의 더러운 피. 이들만큼 적폐가 없어. 이들이 비판하는 윤석열, 김건희, 사법부, 검찰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해악스러운 적폐다 이거야. 그래 여러분 봐봐. 문재인 패밀리 가운데 이 패밀리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려주는 새끼들 봐봐. 알릴레오의 유시민, 노무현 정신 팔아서 지금까지 자본주의화해서 장사했지만은 그 악을 파는 것 이외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그죠? 미래 사회를 위하여 이 새끼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지금 이재명의 국민 주권 시대에도 문재인과 조국을 빨아대면서 그죠? 문재인은 돌려까기 하는 이런 미친 새끼가 적폐가 아니라면 뭐가 적폐야? 대통령 7개월 만에 도올 선생님의 말씀대로 민주당 새끼들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 아래로 보고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갖고 노는 대통령을 알로 보는 이 잡놈들, 이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적폐다 이거야. 유시민을 이어 박구용 같은 새끼들, 국립대 교수라는 자가 공공연하게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김어준 옆에서 김어준이가 나는 비판적 지지를 한 적이 없다니까. 비판적 지지는 철학자라는 새끼가. 철학에서 비판이 없으면 그게 무슨 철학이야.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파의 더러운 피를 그죠? 아름답게 장식해 주기 위해서 이 자가 한 말이 뭐야? 비판적 지지는 부도덕한 겁니다.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때 책까지 썼대.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이 문파 귀족 패밀리의 더러운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거야. 정준이는 유시민 옆에서 그죠? 꼬북 노릇 잘하면서 이쪽 편에 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7개월 만에 나타난 문파의 더러운 피의 정치. 여러분 봐봐. 이 새끼들이 언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죠? 진보를 진보시키고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에 참여했어. 언제 엉가주멍했어 여러분. 겨우 판다는 게 윤석열 같은 거악이야. 그건 초등학생도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이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정치가 어때? 문재인 패밀리의 그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하여 정청래를 그죠? 뉴스공장을 통하여 당 대표 만들고 뒤에서 조정해서 차기를 생각하고 조국과의 합당을 기획하고 그죠? 이런 놈들이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 택도 아닌 걸 갖고 계속해서 분쟁하게 만들고 이로써 자기들은 자본주의의 기득권을 챙기고 바깥에 그 악을 팔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오로지 악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이 새끼들. 그래서 이 자들의 특징은 뭐야? 문재인과 조국은 결코 비판하지 못합니다. 완전 잡놈들이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조국이 검찰의 피해자다. 뭐 얘도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국이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어떤 추천장을 받고 그죠? 그걸 갖고 자식들을 입학시키고 한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비하여 조국이 검찰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어서 그죠? 뭐 완전 가족 자체가 도륙됐잖아. 그래서 검찰의 피해자라는 건 인정합니다. 얘도도. 그런데 아무나 그런 추천장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야.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기득권자들처럼 동일하게 조국도 그걸 이용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자랑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진 건 아니지만은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민중, 시민들이 그런 추천장을 받아서 대학에 내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야. 이런 자가 검찰의 피해자 파리를 하면서 문재인의 뒤를 잇는 어떤 차기 대통령 감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문재인 패밀리에서 기획하여 그죠? 어떤 정청래를 움직여서 갑자기 합당 선언을 하게 하고 이로써 어떤 담론을 퍼뜨렸잖아.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철학자로서 볼 때 어느 정도 성공했어. 그 말은 깜도 아닌 조국이 앞으로 차기의 대통령감이다 라고 언론에서도 말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대통령감이다 아니다 하면서 담론이 퍼뜨려지잖아. 북커적으로 볼 때 성공한 거야. 이 담론이 거짓이든 참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 조국은 어쨌든 대통령감이 아니지만 대통령감인 것처럼 오르내리고 있고 입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 담론으로서 조국은 계속 그 이름에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그 담론이 붙어 다니게 되는 거야. 조국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김어준이가 성공했죠, 그죠? 어? 이 새끼들, 민주주의와 진보를 팔아서 문재인을 옹립하고 또 조국을 옹립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그죠? 뭐 잘 안 되면 내각제 해갖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먹으면 되지. 이 새끼들한테 어떤 힘이 실려서 권력이 돌아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100% 퇴보합니다. 일본의 자민당
이 일본을 다스리는 것처럼 유사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5, 60대 시민들이요. 이 새끼들도 적폐라는 것을 왜 알면서 부인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깨어나셔야 돼.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이거 완전 적폐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새끼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이 새끼들이 얼마나 썩어 빠진 적폐라는 게 더 잘 드러나잖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봐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어다니고, 그죠? 탁월한 외교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무대에 올려놓으면서 국내 정치 역시도, 그죠? 엄청나잖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AI 시대, 기본 소득 사회는 어때야 되는지, 인구 감소의 시대, 지방 소멸의 시대,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AI 시대가 나타나면 마르크스가 다시 돌아오잖아. 실리콘밸리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술 봉건주의 사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그죠? 기본 소득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직업이 없으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당연히 마르크스가 돌아와서, 그죠? 거기에 근거한 분배를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런 당면한 과제들, 21세기 AI 시대,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 국가의 과제들을 수행하려고 하루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인 거야. 근데 이걸 돕지는 안 하고 뒤에서 권력 투쟁을 하면서 자기 조국을 정해놓고 문재인의 뒤를 잇는 조국, 정말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새끼들의 특징은 뭐야? 문재인의 실정, 그리고 조국이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의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조국의 무능력함이 나타남에도 비판 한번 못하는 거야. 여러분, 유시민이가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하는 거 봤어? 이재명 대통령은 돌려가게 하죠, 그죠? 이 사기꾼 새끼, 노무현 정신을 팔아서 돈을 번 새끼들, 뭐 뉴스공장의 김어준, 이런 놈들, 여기에 기속된 새끼들 전부 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기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놈들이에요. 전부 다가. 이 새끼들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앞으로 가게 하지 못하는 적폐라는 거야. 박구영이가 언제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하는 거 봤어? 조국 당 안에서의 성비위 사태를, 그죠? 해결하는 그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거 봤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은 절대 비판하지 못하는 이 위선자 새끼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고 미래 사회를 계획하는 대통령을, 그죠?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주류가 아니다, 민주진영에. 이런 잡놈들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윤석열, 김건희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은 지금의 민주당, 아이고, 여러분 봐봐. 문재인 이후로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에 해놓은 일이 뭐가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한 일을 문재인 이후로 윤석열까지 지난 8년 동안 다 한 것을 합쳐도 이재명 대통령이
7개월 동안 보여준 것보다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지금도 여전히 조국, 이 지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인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해보면 이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야. 민주진영 시민들은 그럴 거야. 아이고, 윤석열 같은 거악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들이 만든 거야. 문재인 패밀리와 거기에 속해 있는 놈들. 여러분 봐봐. 뉴스공장의 김어준과 주진우가 그죠? 뭐 함께 윤석열을 빨아대면서 문재인은 아버지라 그러잖아. 아버지를 비판하면 큰일 나죠. 윤석열은 아들이라 그러잖아. 응? 최근까지 주진우가 김건희와 맺은 그 친분관계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문재인과 윤석열의 관계도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무당 김어준을 통하여 윤석열을 까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체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악을 팔고 비판하는 이런 정치, 선악구도에 매몰된 운동권적 사고를 갖고 해결적으로 부정적인 것에만 머물러서 그걸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아. 자기들은 의롭고 바깥에 있는 적은 악하고, 딱 이 사고인 거야. 그러니 그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도 제대로 된 부정성을 사유하는 것도 아닌 거야. 완전 위선자 새끼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그죠? 이 부정성을 제대로 비판하고 지양시키면서 한 번 더 부정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이 적자적 계급으로서 이미 기득권자로서 역사에 엉가조망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악만 팔면서 윤석열만 팔아대면서 자본주의적 이득만 얻고 기득권만 챙기고 여기로부터 스스로 정의로운 척하는 이런 위선자 새끼들 역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다 이거야. 이런 자들의 적폐적 특징을 망각하고, 그죠? 그냥 뭐 윤석열, 김건희, 뭐 사법부의 어떤 악한 판사들, 그리고 검찰들, 이런 걸만 팔면서 자기 내부의 모습은 자기 비판 하나 못하는 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 그러니까 부정성을 이용하여 영원한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이 집단들, 국민들이 깨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깨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목이 상당히 많잖아,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생리대값, 이걸 갖고 비판하면서 지금 움직임이 떠 있잖아. 이런 살아있는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하부 구조, 경제적 불평등까지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정치, 그죠? 이런 정치가 나타나면서 지금까지의 민주당, 그죠? 얼마나 적폐였는지 뭐 국힘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적폐, 이 대한민국의 부정성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정치무당 김어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재인 패밀리의 이 적폐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 민주진영 시민들 그죠? 보면 이래 조희대는 엄청 비판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비판하는데 자기 당 내부에 자기 진영 내부에 이런 자본주의 정점에 올라서 기득권을 누리는 이런 새끼들이 타자를 악마화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그림, 민주주의의 과제, 진보의 과제를 전혀 못 보게 하는 그런 아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건 역시도 대한민국의 진보를 가로막는 적폐 새끼들이다 이거야. 대통령을 조주로 보는 새끼들. 이해가 되죠, 그죠? 정말 민주당 썩었죠. 미국의 민주당 못지않게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고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이고 오로지 윤석열과 같은 악만 팔아서 장사하는 이런 국회의원 새끼들, 문재인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적폐 새끼들인 거야.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함께 국민에 의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의 미래 세대, 아이고 이런 놈들이 나라를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문재인 조국과의 정치인들 얼굴 마담이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